안녕하세요. 완전 합격 제과제빵 저자 김장석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초콜릿의 구성 성분에 관한 계산 문제 배경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계산 문제는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의미는 좀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게 이제 그 레이어에서 이제 연관지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내죠. 근데 이제 초콜릿, 여기서 이제 초콜릿의 어떤 초콜릿의 이제 코코아 분말과 그 다음에 카카오 버터의 함량을 구하는 문제죠. 자, 이 문제가 이제 왜 나왔느냐? 이제 초콜릿 편에 보면 초콜릿의 구성 성분과 제조 과정이라고 하는, 그래서 초콜릿의 구성 성분에 보면 초콜릿, 여기서 얘기하는 초콜릿은 이제 카카오 메스는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카카오 덩어리, 이제 비터 초콜릿, 비터는 여기서 쓴이라는 뜻이죠. 쓴 초콜릿. 그 다음에 코코아, 카카오 버터, 그리고 유화제,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초콜릿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원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카카오 메스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카카오 빈을 페이스트 상태로 만든 덩어리라는 뜻이거든요. 페이스트 상태로 만든 것을 지칭하기도 하고 그걸 굳힌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메스. 그러니까 초콜릿의 원석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 이제 설탕을 집어넣어서 이제 다크 초콜릿을 만들고 분유를 집어넣어서 이제 설탕과 분유를 집어넣어서 밀크 초콜릿을 만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코코아를 빼고 카카오 버터에 또 다른 카카오 버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분유라든지 설탕을 집어넣어서 화이트 초콜릿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커버추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버추어를 만들기 전 단계의 초콜릿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쓰는 초콜릿은 이 초콜릿 비터 초콜릿이자 카카오 메스이자 카카오 페이스트인 이 원석의 초콜릿을 쓰지는 않아요. 우리가 직접 쓰지는 않고 대부분 다 뭐 이렇게 커버추어 상태 요걸 가지고 조절한 커버추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능사라고 하는 것의 이제 의미를 좀 알아야 돼. 기능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전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기 전에 폭넓은 것을 조금 아는 거예요. 조금. 초콜릿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이해?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이제 책은 많이 읽어봤는데, 책도 많이 사놓고 읽어는 봤는데, 강의할 만큼 머릿속에 암기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이제 천연 발효 쪽만 열심히 이제 강의를 해서, 그게 이제 머릿속에 완전히 이제 암기돼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책을 안 보고도 쫙 설명을 해서 나중에 영상 올릴 건데, 이제 그게 가능하지만, 초콜릿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한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가 있고 그것을 다 이거 내 머릿속에 암기하고 내가 실습을 연마해서 설명하는 정도가 되지는 못해요. 그냥 초콜릿이 이런 거구나. 그걸 조금 만들어보고 이 정도지. 저도 뭐 이렇게 잘 모르지만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 정도는 제가 잘 알죠. 왜냐면 이건 모든 분야가 똑같습니다. 모든 제과제빵의 분야가. 우리가 이제 제과제빵 기능사를 통해서 폭넓게 배우고 그 다음에 그 폭넓게 배운 상태에서 자기 전문 분야로 파고드는 거예요. 주특기를 기르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초콜릿을 하시는 분이라 내가 초콜릿 쪽으로 가고자 한다면 이것의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요, 우리가 이제 초콜릿의 우리나라 유입 시기를 잠깐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1950년대 김미 초콜릿에서 미국 분들에게 초콜릿을 얻어 먹었죠. 이제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초콜릿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중저가죠. 저가 초콜릿은 직접 만들고 고가는 있는 사람들은 수입품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수준 높은 초콜릿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광고에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투유라든지 지금이야 이제 우리나라 한류 콘텐츠가 최고지만은 예전 한때 때는 이제 홍콩의 배우들이 최고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 직접 모셔다가 광고하면서 초콜릿 선전을 하리만큼 초콜릿이 떴어요. 그런데 그 초콜릿이 뜨면서 나온 게 뭐냐면 해외에
해외 유명한 초콜릿들이 수입이 많이 됐어요. 지금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뭐 길리안이라든지 페르로세는 선전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초콜릿이 들어왔지만 그런 초콜릿은 제가 이제 그것을 팔 때는 고가였지만 지금은 중저가예요. 중저가. 페르로세는 중저가. 중저가지. 고가는 뭡니까? 고가로 넘어가는데 고가는 핸드메이드야. 핸드메이드 초콜릿이에요. 근데 이 핸드메이드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에요. 핸드메이드 초콜릿이 이 핸드메이드 초콜릿이 고급화를 하려면 고급화의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자, 이쪽은 이제 유입 여기서 이제 단계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뭐냐면 고급 단계 첫 번째가 뭐냐면 커버추어예요. from 커버추어 그러니까 커버추어를 가지고 초콜릿을 만드는 거예요. 요게 이제 지금 2단계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이제 봉봉어 쇼콜라라고 이제 조그만 초콜릿이라든지 그다음에 초콜릿 관련 제품을 만들 때 이제 커버추어를 만들어요. 커버추어 초콜릿바. 커버추어를 가지고 이제 초콜릿을 만들어요. 봉봉어 초콜릿을 만들죠. 초콜릿바를 만들어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고급한 사람들은요. 이 커버추어에다가 자기만의 어떤 특징을 부여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카카오 이제 코코아도 다양한 코코아가 나와 있고요. 좀 고급스러운 코코아 분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카카오 버터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버터를 자기가 더 추가를 해요. 추가를 하거나 조절을 해가지고 좀 더 고급스러운 초콜릿을 만드는데, 그리고 또 이 빈을 어떤 빈인지를 이제 선별해 가지고 빈의 차별화를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from 빈 to chocolate 오구나. 그러니까 빈의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초콜릿을 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러다가 좀 더 이제 초콜릿에 이제 깊이가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트리투바라고 해가지고 수종, 아직 우리나라는 뭐 거기까지는 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수종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서 얻는 열매 있잖아요. 카카오빈. 이 카카오빈의 수종, 나무의 종류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수종의 차별화, 그리고 그 어느 산지에서 나온 코코아 빈이나 이런 산지를 강조를 하면서 초콜릿을 보다 더 차별화시키는 분위기가 나와요. 이게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2단계에서 지금 훌륭한 초콜릿을 이렇게 좀 초콜릿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빈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From 빈 to chocolate bar. 빈투바라고 얘기하는데 일명 생략해서 빈투바라고 얘기해요. 빈투바라고 얘기하는데 빈투바 커버추어 투바를 넘어서 빈투바로 자기가 나만의 초콜릿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앞서가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내가 쓰고 있는 이 초콜릿의 원석 덩어리 이 비율을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 비율을 알고 그다음에 템퍼링, 조질하는 어떻게 이제 조질하느냐에 따라서 템퍼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초콜릿의 이제 구용성, 광택 이런 것들을 이제 차별화를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코코아. 그래서 암기하셔야 되겠죠. 코코아 분말이 62.5, 8분의 3이고요. 죄송합니다. 8분의 5고 카카오 버터가 37.5, 8분의 3이 되고 약간의 유화제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뒷배경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재료 영양편에 이제 그 3대 열량 영양소 있지 않습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람당 칼로리. 그래서 어느 식재료에
어느 식재료에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몇 그램 들어있는데 총 열량이 얼마냐? 뭐 이런 문제. 그러면 이제 그것을 풀기 위해서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 탄수화물 1g에 몇 킬로칼로리 열량을 내느냐? 냅니까? 탄수화물 1g에 4kcal, 지방 1g은 9kcal, 단백질 1g은 4kcal. 그래서 이제 열량을 내는 단순한 문제죠. 이런 문제를 또 시험 문제 내니까 이게 왜 내냐? 저도 이제 전화 받아서 이제 조언해 드린 적이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칼로리를 되게 중요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칼로리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는 좀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람당 몇 그램 들어서 열량이 몇 그램 되는 제품이다라는 칼로리 계산을 표현할 때, 그리고 이제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먹는 그런 유행하던 시절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칼로리 계산을 위한 뭐 기초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좀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요. 다음은 제가 이제 체크한 게 뭐냐면 배합표 작성이에요. 다음은 이제 배합표 작성인데, 우리가 이제 배합표를 이제 작성할 때 하는 문제예요. 배합표 작성 문제. 이런 겁니다. 자, 배합표 간단하게 하죠. 여기가 이제 재료명, 비율, 그램 이렇게 돼 있죠. 네 가지 재료 만들겠습니다. 뭐 강력분, 빵, 과자 뭐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빵으로 하겠습니다. 과자도 뭐 동일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소금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이제 100이면 대부분 이제 65 정도 들어가죠. 그다음 2%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금이 2%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안에 그램 수를 이제 하는데 하나는 가르쳐 주죠. 이렇게 가르쳐 주죠. 1000g. 그럼 나머지를 채워라. 이런 문제죠. 시험 문제.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램 나누기 퍼센티지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배가 나와요. 배. 몇 배. 자, 그러면 그램이 얼마예요? 1000g이죠? 나누기 100이죠. 그러니까 10배가 되네. 10배. 그러면 여기다 10배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10. 그래서 650, 그 다음에 20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서 그램을 구하거나 반대로 요 퍼센티지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쪽에 퍼센티지가 없어요. 그램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650 나누기 10 하면 되는 거죠. 10 하면 되는 거죠. 10 하면 65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퍼센티지에다는 곱하기 배를 해서 그램을 구하고, 그램에다는 나누기 배를 해서 퍼센티지를 구한다. 이것만 이제 암기하면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그러면은 이제 또 그 주문량에 따른 이제 베이커스 퍼센티지 배합량 조절 공식을 이제 설명드리면서 배합표 작성법이 이것만 있느냐, 지금 이게 베이커스 퍼센티지 작성법인데 이것만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